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팀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술적이거나 어떤 업무적인 내용은 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야구 데이터 관련해서 R을 좀 곁들여서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서비스 개발팀 소속이고요. 현재 그 고객 클러스터링하고 추천 관련된 플랫폼인 DMP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메이저리그인데요. 현재 30개의 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죠. 흔히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록들이 존재하죠. 타율, 타점, 홈런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록이 좋으면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작년 메이저리그의 팀별 연봉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이 연봉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 구단들은 돈을 많이 써서 연봉이 높은, 그러면서 기록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많이 쓰는 팀들이 그냥 좋은 성적을 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차트는 작년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들의 연봉 순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 오른쪽에 다저스를 제외하면 다른 팀들의 연봉 수준이 중하위권밖에 안 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저스는 연봉을 제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조차 못했어요. 자, 연봉은 기록을 바탕으로 매겨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봉의 바탕이 되는 기록을 정말 신뢰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기록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기록들이 과연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기존의 기록이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가치를 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은 걸까요? 한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야구의 목적이 뭘까요? 3할 타율, 홈런 30개 이런 게 야구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야구의 목적은 기록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구의 목적은 바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죠.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상대팀보다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을 적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좋은 선수란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당연하게도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 그러면서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을 하지 않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는 어떤 점수와 관련해서 평가가 되고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타를 몇 개 치고 홈런을 몇 개 치고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구는 플레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벤트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들은 득점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가 득점에 도움이 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벤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의 상태하고 이벤트가 벌어진 이후의 상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벤트는 그 두 가지 상태를 연결해주는 그냥 고리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구에서의 상태는 뭘까요? 많이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상태는 현재 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웃 카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무사 만루, 원아웃에 1-3루 등 이런 게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야구를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팀이 아주 좋은 기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어내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화도 나고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특정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사 만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적어도 2점은 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특정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벤트가 발생한 후의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의 기대 점수를 빼면 그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점수, 즉 그 이벤트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태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모든 상태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득점에 대한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에서부터
그 이닝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점수가 얼마가 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걸 평균값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그 노아웃일 때 주자가 없을 때는 그 이닝이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0.5점 정도가 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노아웃 주자 만루일 때는 2.3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득점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득점 기대치라고 부를게요. 특정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나는 점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상태에 대한 우리는 득점 기대치를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벤트의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의 가치는 이벤트가 발생 후 득점 기대치에서 발생 전에 득점 기대치를 빼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홈런이 났다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웃의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홈런이 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홈런이 나기 전에 득점 기대치는 0.55점이었는데 홈런을 쳐서 1점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상태에 대한 득점 기대치는 0.55점입니다. 그래서 1.55 빼기 0.55에서 1점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 이때 그 홈런에 대한 이벤트의 가치는 1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홈런이지만 어떤 다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투아웃의 주자 1-3루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는 3점 홈런이 났지만 실제로는 2.579점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주자가 없었다면 3점 홈런이라는 이벤트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1점만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0.5점 정도는 주자들이 기여한 점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같은 이벤트라도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의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이벤트별 가치의 통계를 내봤어요.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뭐 홈런은 평균적으로 1.3점 정도의 가치, 근데 반면에 이제 아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그런 어떤 이벤트에서 나온 점수를 종합하여 어떤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득점 기여도라고 부를게요. 약자로는 RAR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득점이 승리와 그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R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teams.csv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역대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의 어떤 전체 기록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승을 했고 몇 패를 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R에서 제공하는 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서 팀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자, 팀스는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RDB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테이블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팀스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런 컬럼 값들만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득점과 승리와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득점과 승리와 관계된 승리 횟수, 뭐 패배 횟수, 그다음 득점, 뭐 실점 이런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R에서 제공하는 서브셋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SQL 쿼리문처럼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득점에서 실점을 뺀 득실점 차이와 승리할 확률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요거는 이제 위드문을 쓰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특정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연산을 수행을 했고, 거기 이제 특정 이제 컬럼들, 새로운 이제 컬럼들이죠. 득실점 차와 승리할 확률을 구해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득실점 차고 이게 승률이에요. 그래서 득실점 차와 승률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점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X축은 득실점 차, Y축은 승률이에요. 득실점 차가 커질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향들은 어떤 직선 형태의 그런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선형회귀 분석을 해보면 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리하게도 LM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냥 간단하게 선형회귀 분석을 해봤어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그 직선을 설명할 수 있는 기울기와 그다음에 y 절편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선형회귀를 통해서 얻은 1차 함수식이고요. 그다음 그거를 직선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점은 아까 우리가 실제 측정했던 값들이고, 그다음에 직선은 선형회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정 수치예요. 자, 선형회귀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실제 가까이, 그러니까 오차를 한번 이제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차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레딕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 추정치를 구했고, 그다음에 리지듀어스 함수를 이용해서 오차를 이제 구해봤습니다. 자, 구한 결과를 확인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봤는데 오차값이 최대 0.05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평균 오차값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0.0이라는 수치,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런 어떤 선형회귀를 해봤는데 이게 정말 믿을만한지 좀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1년에 한 팀이 1620점을 득점을 하고 810점을 실점을 했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아까의 방정식에 넣어봤더니 승률이 100% 이상이네. 100점 넘죠. 100% 이상이 되는 승률이 나왔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값이죠. 뭔가 이 선형회귀 방정식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자, 빌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공식을 가정을 해봤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응용을 한 건데, 자, 승률은 득점의 제곱 플러스 실점의 제곱분의 득점의 제곱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봤더니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맞는지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자, 아까 했던 그런 오차까지 구해봤는데 오차도 상당히 적게 나왔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같은 가정을 피타고라스 방정식에 또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비현실적인 값이 나왔는데 지금은 80%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뭔가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수식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선형회귀 결과를 버리고 이 방정식으로 분석을 계속 해봤습니다. 자,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승리와 득점 사이의 관계예요. 즉 1승을 위해서는 몇 점의 득점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아까의 그 피타고라스 방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W는 승리고 G는 경기수, R은 득점, RA는 실점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W만 왼쪽에 남기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득점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점이 증가할 때마다 몇 승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R에서는 이 D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편미분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역수를 취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반대로, 아까는 1점이 증가할 때 몇 승이 증가하느냐에 대한 식이었다면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1승이 증가할 때 몇 점이 증가가 되느냐에 대한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승은 몇 점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식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앞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IR이라는 변수에 넣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공식이 정말 이 공식으로 이제 어떤 그 결과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수인 3점에서 6점 사이에 어떤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아까 그 공식에 대입할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풋 셋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3점 났고 실점이 3점 난 경기, 그다음에 득점 3대 4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인풋 셋을 만들어 봤죠. 그런 다음에 이 인풋 셋을 아까 선언했던 IR 함수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값을 얻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득점이 실점보다 많은, 지금 우리는 승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필요한 거니까 득점이 실점보다 많은 이 파란색 삼각형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데이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봤더니 이런 결과가 얻었고, 또 이 중에서도 좀 어떤 우리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값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약간 10점 언저리 한 이 정도가 1승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대표적인 평균적인 점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1승을 위해서는 10점의 득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팀이 900점을 냈다고 했으면 그 팀은 한 90승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선수가 기여한 득점에 대한 수치를 득점 기여도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럼 그 득점 기여도를 10으로 나눠주면 선수가 팀에 기여한 승리의 승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승리 기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AR, 약자로는 WAR인데요. 그러니까 즉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야구의 어떤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기록 수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선수가 1WAR을 기록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러한 야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이 분야를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세이버 매트릭스를 하는 사람을 세이버 매트리션이라고 하고, 초창기에 이들은 야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대표적인 직업들을 보면 뭐 수학자, 통계학자, 그다음에 저희 같은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들은 어떤 되게 인상적인 그런 분석 결과를 계속 초창기부터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야구 전통주의자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숫자만 만지작거려서 가리는 뭐 너네 같은 애들이 뭘 알겠느냐 뭐 이런 태도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야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는 우리가 잘 아는 추신수 선수하고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인 카를로스 곤잘레스라는 선수의 작년 성적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기록만 놓고 보면 곤잘레스가 더 좋은 기록을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타율은 비슷하지만 홈런도 2배나 더 많이 쳤고 타점도 높고요. 근데 아까 승리 기여도 WAR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의 평가가 확 뒤집어져요. 추신수의 WAR은 곤잘레스보다 무려 1이 많아요. 1이면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치상으로도 $10,000,000, 100억 이상이죠. 더 활약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연봉은 곤잘레스보다는 더 적게 받았네요. 아마 근데 이런 어떤 WAR이나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수치가 없었으면 추신수 선수는 지금만큼의 어떤 그런, 지금 연봉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 정도의 연봉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때로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